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오픈소스 기반의 아키텍처인 리스크5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칩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맞춤형 칩입니다. 자신의 기기, 세트, 서버에 최적화된 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칩이 최적화돼야 쓸데없는 기능을 줄여서 칩을 만드는 데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든 최고의 경지는 최적화이죠. 이 최적화돼야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이 가장 적은 자원을 투입해서 탁월한 성과를 올려야 하는데 이걸 칩 시장에 대입해 보면 왜 맞춤형 칩이 뜨는지 분명해집니다. 일전에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다 실패했었는데요. 이게 안 된 이유는 ARM이 사실상 팹리스의 공유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팹리스의 IP를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ARM이 엔비디아에 인수되는 순간 ARM은 엔비디아에 최적화된 IP를 개발하는 업체로 변신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불발시킨 것이죠. 겉으로는 중국 당국이 사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했기 때문에 ARM 인수가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불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로 IP를 쓸 수 있는 리스크5를 말하면서 돈을 받고 IP를 쓰게 하는, 그러니까 리스크5의 반대편에 있는 ARM 얘기를 꺼낸 것은 리스크5도 맞춤형 칩, 저전력 칩이 중요한 시대에서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새삼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크5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집합구조, ISA라고 하죠. 이 명령어 집합구조에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어를 마음껏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저렴한 비용으로 칩 확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이죠. 기업마다 계획한 맞춤형 칩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고사양 저전력 칩을 개발하는데도 한결용이합니다. 이제는 리스크5 기반으로 개발된 칩이 ARM 기반 칩과 비교해서 성능차가 여전히 나긴 해도 이전보다는 크게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 X86 IP를 기반으로 한 인텔 AMD 칩이 전력 소모가 크기에 상대적으로 전력 소모가 낮은 ARM 기반 네오버스 IP 등을 활용하는 엔비디아 등의 칩이 뜨고 있고, 이제는 최극단의 맞춤형 칩으로 칩 세계가 진화하면서 리스크5 기반 칩도 이전보다 더 쓰임새가 훨씬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최근 캐나다 스타트업인 텐스토렌트 칩을 4나노 공정에서 만들 것임을 오피셜로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 텐스토렌트 칩도 리스크5 기반 프로세서입니다. 삼성의 미국 공장에서, 테일로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칩입니다. 사실 리스크5 칩이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이 부족하죠. 이 때문에 리스크5 칩은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체제, OS에 노출되지 않은 시장부터 빠르게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서버 종류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리스크5 기반 칩 시장은 갈수록 커질 것이 확실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사이5라는 회사 때문인데요. 이 사이5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리스크5 기반 칩을 직접 설계하기도 하고 관련 IP를 팹리스에 제공하기도 하는 미국 스타트업입니다. 리스크5 IP를 활용해서 직접 프로세서를 만들기도 하고 독자 IP를 만들어서 팹리스에 제공하기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와 관련한 소식이 최근 나왔는데요. 핵심은 구글이 자신의 AI 전용 프로세서죠. 텐서 프로세싱 유닛, TPU에 사이5가 만든 리스크5 기반 IP 코어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발인데요. 이제는 리스크5 기반 IP를 제공하는 사이5가 거대 테크 기업인 구글의 자체 프로세서에 코어 디자인을 공급할 만큼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구글이 활용하는 사이5 코어는 X390인데요. AI 및 기계 학습 워크로드에 맞게 조정된 IP라고 합니다. 물론 이번 보도에 사이5와 구글이 공식 확인은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와 검색 대기업의 차세대 AI 시스템 온칩에서 사이5 코어가 앞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구글 칩 제작을 맡을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구글은 지난해 상반기에 한국의 TPU 아키텍처 팀을 신설했습니다. TPU 칩 설계를 개발하는 조직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그간 구글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구글 AP도 제작해 왔었죠. 그리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큰 사이5 IP가 들어간 구글 TPU를 파운드리에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작하게 되면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텐스토렌트 칩 같은 그 리스크5 기반 칩을 삼성이 제작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앞으로 파운드리 성장에 큰 도움이 돼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 사이5는 과거 인텔이 인수에 나섰다가 가격 조정 실패로 최종 인수가 결렬된 전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 가격 조정이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양측의 가격 이견이 없었더라도 M&A가 무난히 되긴 쉽지 않았을 것이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이야 리스크5가 시장 비중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면 직접 리스크5 기반 칩을 설계할 뿐만 아니라 그 관련 IP를 판매도 하는 사이5를 특정 기업, 그 인텔이 인수하는 그림은 인텔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CPU 시장 구도를 보면 X86이 잘 나가고 여전히 위세가 등등한데요. 여기에 ARM이 급격히 세를 불리면서 X86이 바짝 긴장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ARM은 각종 인베디드 컨트롤러, 사물 인터넷, 모바일 기기에 탑재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버와 워크스테이션까지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신의 CPU에 네오버스 ARM 기반 IP를 탑재했죠.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사이5로 대변되는 그 리스크5도 존재감을 급격히 키우고 있습니다. 인텔이 사이5 인수에 나섰던 데서 보듯 잠재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인텔은 사이5가 자신의 미세 공정을 통해서 프로세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이미 그 사이5 IP 포트폴리오를 지원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파운드리에서 사이5 칩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텔이 나중에 이 자신과 경쟁사가 사이5가 컸을 경우에 자신과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사이5를 키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향후 그 사이5가 독자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인텔 프로세서와 경쟁 관계로 진입하게 되면 TSMC나 삼성 같은 다른 파운드리와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인텔은 경계하는 것이죠. 인텔로서는 사이5를 직접 키워서 자신의 파운드리 내에 묶어두면 ARM 기반 CPU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맞출 수 있고 또 이 사이5 칩도 자신의 파운드리에서 제작하는 그런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양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키텍처가 제공하는 무수한 프로세싱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리스크5 기반의 사이5와 같은 업체도 성장하는 것이 필연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삼성을 비롯해서 하이닉스, 인텔, 웨스턴 디지털, 퀄컴 등이 사이5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기업이 인수하는 것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리스크5 기반 설계 업체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사이5는 미래가 기대되는 업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구글이 자신의 프로세서에 사이5 코어를 활용한다는 소식을 계기로 사이5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